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 소호거리에서 조그마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식을 사랑하게 된 계기와 제게 한식을 가르쳐 주신 요리 스승님을 만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한식당을 연 이후로 진짜 충격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얼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마리아나 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멕시코 사람인 제가 왜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저희 아버지는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타코집을 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멕시코에서 쭉 살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당시 멕시코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만큼 치안도 좋지 않아져 세상이 매우 흉흉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산딸이 차오고 있어 곧 저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위험한 멕시코, 그 중에서도 신조차 뒤돌아 선도시라고 불리는 후아레스에서 저를 키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국경 수비대를 뚫고 불법 이민을 할지 말이죠. 어머니는 이곳에서 저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부른 채로 아버지와 함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했어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건강은 아주 약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때부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오스틴의 한 산부인과에서 어머니는 저를 출산하시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셨죠. 아버지는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동시에 정신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간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1년 넘게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고 결국 아버지는 일생에서 두 번째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저희 가족은 오로지 고통과 슬픔만 있었던 오스틴을 떠나고 일자리가 많은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뉴욕에서 아버지는 타코 장사를 하셨고 꽤 잘 되었어요. 푸드트럭 장사 덕에 저는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이웃도 생겼는데 아버지와 함께 옆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한국인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푸드트럭 장사를 저녁에 끝내고 난 뒤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다른 곳에서 야간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가 꽤 급여가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으셨겠죠. 그런데 저를 혼자 놔둘 수는 없으니 한국인 부부께 저를 맡기셨어요.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너무나 친절하셨죠. 일단 돈도 받지 않고 저를 맡아주셨습니다. 자녀가 없으셔서 저를 딸처럼 키우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제 마음으로 받아들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셨죠. 그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무조건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약간 맵고 달달한 아주머니의 김치찌개는 정말 일품이었죠.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한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빔밥은 아니었습니다. 멍게와 아주머니의 특제 간장 소스가 들어간 멍게 비빔밥이었죠. 워낙 특이한 식감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싫었어요.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져서 시리얼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멍게를 씹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주머니가 제 거는 잘게 썰어주셨죠. 그 이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먹는 기가 막힌 인생 별미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저는 비빔밥을 비롯한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또한 아버지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한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였는데 꽤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한식에 관한 기본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었죠.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배운 요리의 기본기를 조금 보충하는 정도였달까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소스나 요리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죠. 그러나 그 학교는 거기까지는 저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간 그곳에서 한국계 학생들까지 제치며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요리 경력이 많아 여러 가지 강의를 한꺼번에 듣다 보니 졸업 요건을 빨리 채우게 되었고 졸업하고 난 뒤
뉴욕의 유명한 한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지 실무를 배웠죠. 그곳에서도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수많은 한식을 만들었지만 손님들의 엄청난 호응과 달리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에 철학이 있었어요. 딱 먹었을 때 손님으로 하여금 과거의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식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더라도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식사가 떠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음식을 드셨던 손님에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그저 이 소스가 어떤 맛이랑 비슷하다, 맛있었다. 호기심에 먹었는데 정말 특이한 맛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손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을 관두고 혼자 연구할 수 있는 식당을 차렸죠. 다만 장사가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뒷배가 되어주던 식당이란 유명세가 사라지니 저 같은 셰프는 흔하디 흔해 빠진 것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타코 트럭보다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타코집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내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다고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제 음식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월세를 내기 위해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예전 아버지처럼 부업을 하면서 식당을 유지했습니다. 힘겨움을 느낀 저는 연락을 드려서 얼마 전 푸드트럭 장사를 관두신 한국인 부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멍게 비빔밥의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았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예전에 제게 비빔밥을 주실 때처럼 멍게를 가위로 잘게 잘라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죠. 제발 저에게 맛있는 레시피를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제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떡갈비와 멸치볶음을 빠르게 만들어냈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렸던 제가 이런 음식을 만들게 된 걸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당신들은 저를 가르칠 깜냥이 아니라고 하시곤 푸드트럭용 한식을 가르쳐준 김 사장님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김 사장님을 소개받은 저는 바로 연락을 드렸죠. 김 사장님은 주소를 알려주시고 저녁 12시에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부업 아르바이트가 막 끝나는 시각인지라 다른 시각은 안 되겠냐고 물어봤지만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식당이 너무 장사가 잘 되면서도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둘러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바로 김 사장님의 식당으로 갔고 그 와중에 신선한 재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지하철역 근처 한국음식 식재료 마트에 들러서 지하철에서 손질을 할 정도로 저는 간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예 저를 만나주지 않으실까봐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간절함을 보시고 많은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김 사장님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정말 제 철학에 딱 맞는 요리였죠. 지금은 김 사장님의 레시피를 그대로 쓰지 않고 멕시코 음식 문화와 컨셉을 섞은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제 꿈이 이뤄지게 심적으로 물적으로 도와주신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부부와 김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나 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앞으로 사연자분의 장사가 더욱 더 잘 되어서 한국과 멕시코의 음식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